거기서 하는 수익률들은 굉장히 거짓말이 많고요. 그 투자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 아파트로다가 우리가 1000% 수익을 못 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두뇌라는 우리 뉴턴 아저씨,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 아저씨도요, 주식 투자로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거래 정지되고 이제 상장 폐지됐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리딩방에서 하는 그런 수익률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는 수익률들은 굉장히 거짓말이 많고요. 또 이제 주식 고수라는 분들이 수익률 좋은 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TV나 이런 데 나와서 빚으로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굉장한 수익률은 거의 대출이라든지 그런 신용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그분들은 조금 더 중보다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 투자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지 결말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 혹시 염두에 둬야 할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다른 자산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 다른 것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어요. 2014년, 15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4억 5천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4억이었고 여러분들이 5천만 원 있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5, 6년 지나서 다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5천을 투자해서 5억을 번 거예요. 세금을 빼더라도 그러면 수익률이 100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로다가 우리가 1000% 수익을 못 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봐도요. 제가 투자한 주식 중에서 그래도 비중이 있는 주식 중에서 수익률 났던 거는 한 3년 동안 투자해서 한 350% 수익 났던 주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에서는 4년 투자해서 750% 수익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지 않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만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 때문에 주식보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크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흥미롭네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주식, 부동산을 모두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다만 주식 투자는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빨리 간접 투자로 전환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마다 다 이제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경제학이라는 거를 불확실성을 줄이는 학문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기존 모델 가지는 오차를 조금 줄이면 얘가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불확실성 측면에서 부동산이 훨씬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2014년, 15년에 서울에 집 산 사람 중에 손해본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현 시점에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지수가 1000에서 2000이 가건 3000이 가도 손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상장 폐지되는 주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측면에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둘을 비교했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사면요 여러분들이 비과세 이런 조건 때문에 2년 동안은 거의 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으로 치면은 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절로. 우리가 주식은 빨리 올랐을 때 그거를 빨리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자동으로 방지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부동산이 훨씬 더 평등한 시장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 이유는 주택 시장에는요, 매니저가 없어요. 주시장에는 막 주식을 막 사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근데 주택 시장에는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없고요. 공매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단점은 에너지 낭비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시세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하려면 모니터링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고 주총회도 가야 되고 분기보고서 계속 읽어봐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는 집을 샀어요. 그럼 2년 동안 못 팔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 안 하고 있다. 팔 때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공부하다 이제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부동산도 작전 세력이 있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작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분들이 큰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어요. 또 여기 밴쿠버 부동산만 해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다고 하는데 한국 강남의 경우에도 중국인 투자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올라가는 트렌드를 더 가속화했을 뿐이지 하락 트렌드를 상승 트렌드로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투자할 때 그렇게 고려 대상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 이제 주식 접고 부동산에 올인할까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2015년에 아무 집이나 산 사람이 이제 현 시점에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이제 2007년 고점에 집을 산 분들이 2015년까지 봤었을 때 이익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사이클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 반면에 주식은 2007년부터 15년까지 투자해서 또 이득 본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거군요.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더 주시겠어요? 투자할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투자건 간접 투자건. 일단은 수익률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P가 연평균 11.2% 상승했다. 거의 80년 동안.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서는 우리 코스피 종합지수가 1989년에 1000이었어요. 그때 처음 1000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2000은 2007년도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2600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거의 34년 동안 160% 오른 거고요.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6년간 30%밖에 안 올랐어요. 사실 이건 비교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답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한국이 선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은 이머징 마켓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국이 점점 커지면서 이머징 마켓에서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되겠지만요. 현재까지는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변두리 시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으로 비유하자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지방의 어디 중소도시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한국의 중소도시 아파트의 변동은 결국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와야지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시장이 외국인이 투자가 들어와야지 많이 오르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수수료 많이 내는 펀드는 가입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S&P 500을 이기는 펀드가 굉장히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S&P 500 수수료 아끼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테스 형 혹시 S&P 500에서 광고료 받은 건 아니시죠? 그런 데서 광고료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테스 형 덕분에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유집 자식인지 꽤 똑똑하시네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느꼈던 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